우려했던 비극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입원해야 할 환자가 집에서 병상을 기다리며 대기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또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한 공간에 있는 동일 집단 격리가 늘 불안했는데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뒀다가 결국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시설이 좋고 규모가 큰 대형 민간 병원이 나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박진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이곳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자택에서 사흘째 대기 중이던 코로나19 환자였습니다. 종로구 파고다 타운에서 전파된 연쇄 감염으로 부부가 모두 코로나에 걸렸는데 하루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부인만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성 대상 확진자가 30명이었는데 평소에는 한 4~5명 막 이러죠. 계속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고 증세가 악화돼 구청이 서울시에 긴급 병상 배정 요청을 2차례 했지만 입원할 곳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일 새벽까지도 통화를 했던 남편이 아침에 전화를 받지 않자 입원 중이던 부인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남편은 숨진 뒤였습니다. 서울의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계속 8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고 병상 배정을 이틀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환자들을 한 대형 교회가 제공한 경기도 광주의 수양시설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대학교 기숙사도 생활치료센터도 확보하는 중이지만 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 모두 117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 전체가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가 되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해야 하지만 확진자 80여 명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 자체의 규모가 작다 보니 확진자들을 별도 공간에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성 판정을 받은 고령 입소자가 일주일 가까이 확진자와 같은 병실을 쓰다 양성 판정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도 분명히 식사 시간이 있는데 가능하겠냐고. 26명이 감염된 경기 일산의 또 다른 요양병원. 양성 판정을 받았던 80대 입소자는 외부 병실이 없어 그대로 요양병원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끝내 사망했습니다. 계속 병실이 안 나가지고 이틀 정도를 요양원에 계시다가 3일째 병원으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에 41개, 수도권에는 경기도 2개, 서울과 인천은 1개씩만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환자 진료나 혈액 투석 진료가 가능한 병상을 보유한 대규모 민간 병원들이 나서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확진됐습니다. 대통령이니 오죽 많은 고위급 인사를 만났겠습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났던 스페인 총리, 포르투갈 총리,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총리도 도민으로 검사를 받거나 자가 격리됐습니다. 보도에 유충환 기자입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마크롱 대통령이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Car hier soi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commencé à ressentir des symptômes s'apparentant à la Covid-19. Il s'est immédiatement isolé, a réalisé un test PCR dont les résultats lui ont été communiqués ce matin. 마크롱 대통령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4일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가져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두 정상은 모두 마스크를 썼고 악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도 전날 엘리제궁을 방문해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OECD 행사에 참석한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또한 자가 격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에는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마크롱 대통령과 같은 자리를 한 아일랜드와 룩셈부르크 총리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은 지역이 됐습니다. 남미 지역의 사망자는 47만여 명으로 집계됐고 북미 32만여 명, 아시아에선 20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전문가들이 긴급 승인을 해도 좋다고 식품의약국에 권고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국에선 모더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박 특파원, 결정이 막 나왔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막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도 이른바 OK 신호가 떨어진 셈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위원회가 오늘 화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모더나 백신을 18세 이상에게 맞힐 경우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며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러스학, 면역학, 감염병 전문가 이렇게 구성된 자문위 표결에서 찬성 20명, 반대는 없었고 기권이 1명이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심사 때랑 구성원들은 같은데요. 그때는 찬성 17, 반대 4명이었는데 그때보다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문위는 다만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접종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도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이 전부 투명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 표결 결과를 토대로 FDA는 미국 시간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오늘 밤이나 내일 금요일 최종 승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접종 권고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접종은 의료진을 상대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알렉스 에이자르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CNBC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590만 명 분량의 모더나 백신을 운송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접종이 개시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모더나 백신을 승인하고 접종하는 나라가 되고요. 이미 승인된 화이자 백신과 함께 본격적인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는 이런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꺾일 줄 모르고 계속되는데요. 지난 닷새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일관대로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정지 신청을 내면서 징계위가 제시한 혐의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어젯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정직 2개월이란 징계를 당장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그리고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진행 중인 중요 수사는 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고 수사권 조정에 맞춘 조직 정비에도 총장이 필요한 만큼 검찰총장에게 2달간의 공백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법원에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달간 정직 상태에서 본안 소송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정치적 대립구도로 보는 데는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그제 사의 표명을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만큼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작업 등은 후임 장관 임명 전까지 추 장관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며칠 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됐었죠. 그런데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이 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남의 나라 법을 이래라 저래라 하니 정부는 물론이고 접경지 주민들도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 위반 시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것이 탈북자와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내용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공식 보고서도 아닌 국내 보수 언론의 기고를 통해
또 북한이 아닌 남한의 법률 재개정까지 요구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부는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가 절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한 데 대해 재검토를 언급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 주민들도 킨타나 보고관이 일부 탈북단체나 인권단체 등에 편향돼 있다며 공개 서한까지 발송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그런 쪽의 입장만 청취할 것이 아니라 좀 공정하게 실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It is limited in scope. It is only when these acts poses harm or poses danger to the life and the security of our peoples. 정부는 미 의회 일각이나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잇따르는 데 대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